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백산이 오늘 다행히 반등을 했는데 계속 급락을 했었죠. 2월 23일에 연초에 사실 좋은 리포트가 나와갖고 잘 가다가 2월 23일에 12,490원 고점 찍고 하락을 해서 3월 8일에 1,540원 저점을 찍었습니다. 이때 이제 3시쯤이었나? 이제 갑자기 주가가 급반등을 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자사주를 약 57억 정도 발표를 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갔는데 12,360원 고점 찍고 또 급락을 한 거예요. 쌍봉을 찍고 내려간 거죠. 이게 제일 안 좋은 건데 도대체 이유가 뭘까? 악재는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래서 3월 22일에 11,120원, 11,020원 저점 후 반등. 수급상으로는 기관이 계속 매도를 했다. 거래량은 이제 부진한 편이었고, 근데 월봉상으로 보면 일봉으로는 쌍봉이니까 안 좋았지만 월봉으로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역시 나이키 때문이었고, 참 골아프죠 나이키가. 이제 이렇게 금요일 주가인데, 근데 룰루레몬도 사실 폭락을 했죠. 근데 실적은 둘 다 나이키나 룰루레몬이나 실적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가이던스가 문제였던 거죠. 특히 룰루레몬은 이제 되게 잘 나가는 브랜드인데도 주가를 완전히 팬 거죠. 그래서 데커스 아웃도어도 이제 같이 급락을 했는데 소비재 기업이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는 AI 쪽은 정말 AI 쪽은 호황이에요. 음식료 기업 중에서도 물론 호황이 있습니다. 치폴레가 역사적 신고가, 유통 쪽에 아마 코스트코도 그럴 거고요. 근데 이 소비재 기업, 이미 소비재라고 봐야겠죠. 여기는 이제 가격이 비싸니까 이쪽 섹터가 소비자가 이제 부담을 확실히 느끼는 거죠. 저만 해도 그렇고 외식을 2번 할 거 1번 하고 확 줄이고 미국은 더 하죠. 이 가격 인상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하를 근데 3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여전히 이제 좋지 않고 그래서 나이키가 3주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3Q가 12월, 1월, 2월까지가 3Q예요. 나이키는. 근데 매출이 0.3% 증가, 영업이익은 5.4% 감소. 근데 이제 매출이 컨센 상회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EPS는 약간 감소하고 이제 문제가 가이던스였는데 6월부터가 이제 2025년 회계년도에 들어가는데 매출을 한 자릿수 감소할 거라고 회사에서 이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 기대는 1분기 4% 성장, 2분기 6% 매출 성장을 예상을 했는데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급락을 한 거죠. 그래서 나이키가 클래식 모델을 좀 생산을 축소한다 그러죠. 에어포스 1과 페가수스 운동화. 정말 오래됐죠. 저도 이제 산 기억이 나는데 페가수스는. 근데 이제 너무 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큰 문제인 거죠. 나이키가. 한때는 D2C도 잘한다고 했는데 D2C를 또 줄인다고 지금 경영전략상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키가 왜 이렇게 유독 부진하냐. 60년 아성이 흔들리냐. 주가 3년 동안 40% 이상 폭락했다. 이게 이제 나이키만 사실 그런 것 같지만 이제 고금리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는 동안 회복을 못한 거죠. 회복 못한 회사도 꽤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아는 빅테크는 심지어 고점을 넘어섰지만 나이키는 이제 반토막에서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나오는 게 일단 중국 매출 비중이 높아서 그렇다. 중국이 이제 심각한 디플레이션이니까 테슬라, 애플, 특히 애플이 이제 팀쿡까지 중국에 방문했죠. 스타벅스 안 좋고 나이키 ST로도
좋지 않고요. 근데 이제 더 근본적인 게 이게 문제인 거죠. 신발 점유율이 하락했다. 그러니까 시장 트렌드를 미스했다. 혁신이 부족하다. 옛날 게 잘 팔리니까. 그래서 혁신이 부족하다는 거는 이제 시장 트렌드를 사실 주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가서도 안 되고. 그래서 아디다스, 반스는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이키 문제는 똑같은 제품을 계속 판매하는 것이다. 진짜 그렇죠. 지루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니까 그냥 상관없는데 2000년생이 볼 때는 좀 지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점유율이 떨어지는 거고 나이키는 꼰대 신발이냐 아재 신발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For Nike, it's gotta be the shoes is a thing of the past. 이렇게 이제 야후 파이낸스에 이게 나왔는데 신발 때문이야 라는 이제 광고 카피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키 에어조던이 1985년에 출시했는데 그 당시에 광고 카피였나 봐요. 뭐 신발 에어조던 때문에 뭐 잘했나 보죠. 운동을. 근데 이제 온 슈즈하고 데커스 슈즈가 글로벌 인기를 얻고 있다. 그래서 에어조던이 참 저도 20살 때 신었었거든요. 검은색 그때 농구화가 유행을 했었는데 농구화인데 이제 캐주얼처럼 신었었는데 작년도에 회계년도에 홀세이즈 그 홀세일 매출에 도매 매출의 약 16%가 그 에어조던이었다 이거죠. 근데 이게 심지어 29%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딱 들었을 때는 성장했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좋아도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비중이 점점 더 커지면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이거 사는 또 나이대도 중요하고 뭐든지 이제 노후화가 되는 거는 특히 이제 이거는 트렌디한 거기 때문에 노후화된 게 비중이 커지고 그런 섹터가 하나 있고 또 새로운 유행하는 섹터가 있는데 유행하는 섹터에서는 완전히 뒤지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딕스 스포츠ing 이런 이제 유통업체겠죠. 이게 딕스 스포츠ing에서 그 MS가 신발 카테고리에서 이제 2월 달에 6.1%에서 8.2%로 점유율이 상승했다는 거죠. 온 슈즈가. 그 이제 10월 달하고 비교했을 때 그 뉴발란스도 또 4.6%에서 5.4%. 뉴발란스는 아마 비상장일 텐데 근데 이제 나이키하고는 대조가 된다는 거죠. 나이키 조던이 그 소매샵에서 호버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정체돼 있다는 거죠. 그 5%에서 10월 달에서 2월까지. 그래서 이제 매출이 오르는 거 중요하지만 만약에 점유율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주식은 미래를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가질 못하는 거죠. 그리고 데커스하고 온홀딩스는 상대적으로 또 시총이 작으니까 가볍죠. 그래서 그 트렌드가 코트 스타일에서 이제 코트 스타일 하면 딱 연상이 되는 게 있죠. 청키, 두툼한 데드 슈즈, 아빠 신발과 테라스 스타일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뉴발란스하고 아디다스 같은 이제 브랜드가 그 삼바 스니커즈라는 이제 베스트 그 상품을 이제 찍어냈다는 거죠. 이런 스타일로.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패션 초이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어조단 11 레트로가 분명히 트렌드에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퍼포먼스 슈즈는 아니지만
근데 넌 레트로 그 농구화에서는 패션 유니폼이 아니라는 거죠. 패션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어, 프로모션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넌 복고폰이 아닌 신발은 프로모션, 그러니까 할인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88불, 135불에서 88불 굉장히 디스카운트를 많이 하는 거죠. 할인 판매를. 그래서 165불짜리를 115불에, 그리고 로우탑 뭐 에어조단 11은 이제 넌 레트로 스타일인데 130불에서 98불. 그러니까 할인 판매도 많이 하니까 이래서 이제 이익률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최근 1년 수익률을 보면 나이키가 20%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에 영향이 있다 그러면 다른 회사도 다 떨어졌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나이키가 문제가 있다는 거가 여기서 확실히 나오는 거고, 데커스하고 아식스가 두 배나 올랐고, 아디다스가 그 다음에 이제 42%, 온홀딩, 룰루레몬. 그 룰루레몬도 좀 선방을 했지만 부진한 편이죠. 백사는 38%, 9% 가까이 상승을 했고, 그래서 놀라운 게 아디다스와 아식스는 견주하다는 거예요. 특히 아디다스도 뻔한 거 아닌가 그랬는데 이 패션 스타일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을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디자이너가 뭐 좀 유명한 디자이너가 있다고 들었어요. 아디다스. 그래서 나이키도 이런 트렌드를 최소한 팔로잉을 하던가 이제 앞서가는 거. 구찌가 옛날에 그랬죠. 요즘에 또 흔들리고 있는데 구찌가 한 16년, 17년도에 저는 몰랐는데 이제 젊은 세대한테 굉장히 이제 힙한 그런 브랜드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힙한 뮤지션들이 많이 하고 착용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나이키도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럼 나이키를 왜 얘기를 했냐? 백산이 이제 주가가 사실은 그렇게 급락할 이유가 없거든요. 결국 또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키하고 풋라코도 그렇고 주가가 부진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면 되는데 이 급락을 하게 되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주가에서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백산 고점 돌파를 제한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고점이 12,500원 정도인데 돌파를 못하고 역사적 고점은 13,200원 뭐 이 정도인데 이거 돌파하는 게 만만치 않다. 사실 AI나 이런 섹터를 보면 막 팍팍 가는데 굉장히 좀 답답하죠. 그래서 멀티플을 높게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근데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는 그러면 리포트대로 회사 측 가이던스대로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고점을 돌파하는 게 정상인데 근데 나이키가 만약에 또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골 아프겠죠. 근데 한 100불 전후만 유지해도 괜찮을 것 같이 보이는데 그리고 나쁜 것만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올해 금리 인하를 이제 세 번 하는 게 굉장히 유력해졌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소비재 기업에 영향이 있습니다. 나이키가 경쟁력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조금 소비자 부담이 덜어지면 조금 그 묻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름에 파리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나이키 수혜가 이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파리 올림픽 때 이제 촉매가 될 거다. 우리 브랜드에게는. 그래서 나이키 에어 이제 혁신 제품을 낼 거다. 그래서 컨퍼런스 콜을 내용을 제가 이제 살펴봤는데 그게 평가가 좋질 않아요. 왜냐?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가 이제 저도 그냥 안 되는 영어를 막 읽어봤는데 그래서 그런 실망도 있는 것 같고 뭐 가이던스가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하지만 팔 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백산이 나이키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 물론 나이키가 이제 오더컷이 나오면 또 골아프게 되겠죠.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고 근데 이제 실적을 보면서 백산의 1분기 실적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마음 편한 주식이죠.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